5월 마지막 날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담장 등에서 이렇게 빨간 가지각색의, 요즘은 색깔도 다양합니다. 이런 장미꽃을 본 것이 이제 정말 5월이구나, 또 실록을 본 것이 계절의 여왕 5월이 왔구나, 이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새벽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6시 32분이었습니다.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사이렌 소리도 울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인공위성을 쏘았습니다. 서해안을 통과해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도 강력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서해안으로 인공위성을 쏘았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우주 발사체다 이랬는데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내렸고, 일본도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공습경보가 내려서 굉장히 놀라는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10분 뒤에 곧바로 서울 지역에서는 이 발령이 잘못됐다라고 교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발령이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서해안 쪽으로 인공위성을 쏘긴 했는데 이게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할 정도였느냐, 서울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적정했느냐라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행안부와 서울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경보를 내리고 이걸 문자로 발송하는 이 체제에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냐, 국민들을 불필요하게 놀라게 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점검 중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곧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5월의 마지막 날 깜짝 놀란 새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현재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식물대표로 전락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직에서 뭐 쫓겨난 것도 아니고 이순 후퇴한 것도 아닌데, 정치적으로는 보름여 동안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당내 내분 사태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의미 있는 메시지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돈 봉투 코인 게이트 관련해서 이재명이 사과도 했고, 또 개딸들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도 했습니다. 개딸들과 손절하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이 오히려 역공을 펼쳤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당원도 아니다. 그런데 뭐 개딸과 손절하라고 하느냐, 개딸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이원욱에 대해서 역공을 펼치다가 이제 이재명이 개딸 부분에 있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딸과의 손절 부분에서도 이재명의 메시지가 전혀 잘못된 것이었다. 그 한 명의 예를 들어서 개딸 전체의 지금 정치 폭력에 대해서 엄호하는, 또 동료 의원을 공격하는 당대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돈 봉투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 사과하기는 했지만, 또 당에서 탈당시키기는 했지만, 이재명과 송영길, 김남국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밀착된 관계였다. 그래서 당이 이재명 친명과 반명으로 갈라져서 격렬하게 지금 분열되는 상황인데, 당대표로서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딜레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체제 이대로 가도 총선에서는 망한다. 또 이대로 가지 않고 이재명을 2선으로 후퇴시키든지 이재명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려도 총선에서는 망한다. 어느 길로 가도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은 망한다라는 이 딜레마 속에서 이재명이 보름여 사실상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식물대표로 전락해 있다. 이걸 해결할, 뚫어낼 어떠한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입니다. 이재명은 지금으로서는 시간 끌기입니다. 이 지금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 끌면서 버텨보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잠적을 했는데, 보름여 가까이 지금 잠적을 하고 있는데, 이 김남국의 잠적과 때 맞춰서 이재명도 식물대표로 전락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지금 전체적인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이 이재명 딜레마, 그 다음 전체적인 또 여권의 이 총선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남국입니다. 김남국이 보름째 지금 잠적을 했다가
공개석상에는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도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직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의정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세비는 받고 있습니다. 이러는 국회의원, 이걸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지금 어제 김남국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 김남국 부분을 넘겨서 자문위원회에 한 달의 기간을 준다. 이걸 한 달의 기간을 자문위에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국민의힘에서는 10일이면 충분하다. 자문위를 사실은 거치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하루 만에 거쳐도 되는 부분인데 10일 거쳐야 된다라고 하니까 10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한 달로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윤리특위위원장을 민주당 쪽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남국 부분도 시간을 끌어보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김남국 부분을 시간을 끈다고 지금 답이 나오느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문제는 골마 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재명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김남국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금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이 기관총 총알이 빗발치니까 무조건 지금 고개 숙이고 고개 쳐박고 지금 시간만 끌어보자 이런 식인데 이게 시간을 끈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골마 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김남국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징계 절차에 착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도 나오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은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안산에서 지역구 사무실은 가끔씩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이 잠적을 한 것은 이재명과 협의를 해서 지금 언론에 나와서 자신에 대해서 빗발치는 이 코인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봐야 거짓말밖에는 할 것이 없다. 거짓말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지금 아예 잠적해버리는 것인데 이건 잠적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직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윤리위가 이게 지금 윤리특위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게 윤리특위가 지금 무슨 검사도 아니고 코인 게이트를 수사할 부분도 아닙니다. 김남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지금 행태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코인으로 한 행태. 지금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아예 작파해버린 것. 지금 자범들도 하지 않을 이렇게 잠적해버립니다. 이것만 봐도 바로 제명을 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걸 윤리특위가 제명을 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김남국 부분이 이렇고요.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에 돈봉투 게이트 관련해서 윤관석과 이성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보고를 했습니다.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 혐의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재명이 전혀 식물대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도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긴다라는 정도로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지금 가닥도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들에게 맡겨두어서 될 문제도 아니다라는 게 윤관석, 이성만이 탈당하긴 했지만 이게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시키면 그러면 앞으로 현역 의원 최대 20명 가까이 지금 검찰에서 실명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20명 가까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길 텐데 모두 지금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한 제2체포동의안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방탄을 포기한다라는 건데 지금 아마 비명 반명계의 분위기로 보면 이 자율투표에 맡겨두면 모두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친명을 중심으로 해서 부결시키는 방안을 지금 물밑에서 짜게 될 텐데 부결을 시켜도 문제입니다. 돈봉투 게이트 탈당까지 시켰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부결시켰다. 그럼 앞으로 현역 의원들 또 20명 모두 부결시킬 것이냐? 그러면 이재명과 송영길은 역시 손절하지 못하는구나. 김남국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간 끌면 끌수록 김남국에 대해서 이재명이 역시 손절하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결탁이 되어 있느냐. 정치적 거래관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이 만약 나서서 지금 친명들이 나서서 부결적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부결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비명 반명계 의원들이 40~50명이 이탈을 하게 되면 친명들이 나서서 이재명이 나서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부결시키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과연 부결시켜낼 수 있겠느냐. 이래서 지금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느 길로 가도 지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혁신위입니다. 혁신위를 지금 발족을 시켜야 되는데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느냐 아니면 내부에서 뽑느냐, 이재명 마음대로 뽑느냐, 당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때문에 당 쇄신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있는 한 당 쇄신이 무슨 쇄신이 됩니까? 지금 당대표가 가장 쇄신 제1호, 쇄신 대상 제1호인데 이런 상황, 혁신위를 놓고 이제 소위 친명과 이 반명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지금 전선이 형성이 된 것이 이 개딸입니다. 개딸과 손절하라. 지금 반명 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친명 쪽에서는 개딸들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현근택입니다. 현근택이 지난 29일 한 방송에 나와서 이 개딸을 엄호를 하면서 이재명은 방탄소년단에 비유를 하고 개딸은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BTS 방탄소년단 보고 아미 그만둬라, 아미와 손절하라 이런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개딸들에게 이재명 손절하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재명은 BTS고 아미는 개딸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또 뭐 국민의힘에서도 발칵 뒤집어지는 사안입니다. BTS를 자신의 노력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세계적인 가수가 된 이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온갖 대장동 비리, 성남FC 비리를 저지른 이재명과 비교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 아미는 언제나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혹시 아미의 활동이, 자신들의 활동이 BTS에 누가 될까봐, BTS의 인기에 누가 될까봐, 비난의 소지가 될까봐 조심조심하는 이런 아미와 정치 폭행을 일삼는 수박 논쟁이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민주당이다 하면서 속으로는 국민의힘이다 라고 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이 수박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 개딸들과 아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야 안팎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친명계의 분위기를 현근택이 대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이원욱, 개딸들과 손절하라라고 하는 이원욱에 대해서 이재명은 오히려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관계에 넘어가지 말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원욱이 주장하는 그 개딸은 당원이 아니다. 이 한 사례를 가지고 전체 개딸을 비호하다가 이재명이 지금 비명 반명계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개딸 논쟁 이걸 보면서 이제 이재명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안고 가도 총선에서 망하고 이재명을 버리자니 이재명의 대안이 있느냐. 이재명의 대안도 없으면서 버리는 과정에 친명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될 텐데 서로가 지금 당을 나가라 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당이 깨지지도 않고 내분만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총선에서 모두 망한다.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이재명을 안고 가도 망하고 버리고 가도 망한다. 이때 여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국민의힘도 이렇게 총선 대비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국민의힘의 손발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을, 이재명은 지금 쇄신을 못합니다. 개혁을 못합니다. 어제도 지금 민주당은 상임위원장도 선정을 못합니다. 친명 반명, 의원총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친명 반명이 상임위원장을 놓고도 부딪힙니다. 모든 거에서 지금 이제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답은 없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은 앞장서서 지난번에 하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지금 5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 공개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럴 때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남국을 대해서 계속해서 제명 절차를 밟자라고 독촉을 하면서 국민의힘도 코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모든 것을 밝히겠다.
코인에 관계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국민의힘이 계속 손발을 자르더라도 이렇게 먼저 나서서 정치 개혁, 쇄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총선의 큰 전략입니다. 총선은 어째도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 대한 심판론 이야기는 당연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중간평가 이야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때와 상황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총선은 일단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이 비리 혐의 부분은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민주당이 방탄을 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100% 지금 가짜뉴스와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렇게 야당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발목 잡기를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는 헌정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는 내년 총선에 제일 큰 화두가 되겠지만, 이건 못지않게 큰 화두가 정치권 개혁입니다. 국회 개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는 길에 이게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도 평가해야겠지만, 이걸 발목을 잡는 지금 국회 권력, 이 국회 여야 가리지 않고 이 국회를 개혁해야 하느냐 개혁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쟁점이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보다 더 큰 화두가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짜가야 한다. 이게 지금 여권의 총선에 임하는 큰 전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민주당의 각종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불거지겠지만,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중도, 더 나아가서 민주당 지지층까지 설득을 하려면 여당도, 국민의힘 여당도 필요하다면 개혁하겠다, 손발을 잘라내겠다, 이런 각오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년 총선의 화두가, 제1의 화두가 국회 권력 개혁, 기존의 국회 정치 개혁, 완전한 물갈이, 비리에 대한 청산, 이 국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국정이 바로 갈 수가 없다. 내년 총선의 제1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큰 전략, 큰 그림을 그려볼 때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